안녕하세요. 14년차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렌트 리스 할부 그리고 일시불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돈이 많은 그 대표님들을 저도 이제 많이 상대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지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 리스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할 때 심사라는 걸 봅니다. 근데 심사라는 걸 볼 때 그 이제 기본 소득 자료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보거든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통 어떻게 구매를 하시고 어떤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금이나 할부나 리스 렌트는 네 가지 전부 다 세법상 100% 동일하게 비용 처리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질적인 장단점하고 그리고 왜 그분들이 그런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하게 1,500만원까지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1,500만원의 세부적인 항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차량 가격 요거에 대한 거는 800만원 한도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죠. 뭐 보험료나 주유비, 수리비 막 요런 것까지 700만원 다 더해져서 그래서 1,500만원이 최대입니다. 요걸 좀 이제 아시면 좋을 게 왜냐면은 이게 내가 그냥 할부나 렌트리스 같은 경우 월 납입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800만원 한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편적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이나 할부 구매 같은 경우, 금융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금리죠, 금리. 그러니까 금리로 봤을 때는 렌트 리스보다 당연히 현금 일시불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할부 같은 경우는 렌트 리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만기 때 잔존 가치를 만기 때 계산하기 때문에 뭐 다들 이거 대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금을 늦게 갚을수록 당연히 이자는 높아집니다. 렌트 리스는 원금을 늦게 갚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할부보다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내 명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올라간다는 거죠. 재산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할부 같은 경우는 할부 그 이제 한도를 깎아먹죠. 한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할부 렌트 리스 중에서 운용 리스가 금리는 가장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가장 비싼데 장기 렌트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이 하허호 번호판 있죠. 이 번호판에 대해서 일단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이 생각보다 많은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좀 이제 요즘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분들은 아무리 비싸도 리스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고, 다음으로는 이제 초기 이제 목돈 비용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초기 자금을 가장 줄이면서 월 납입금도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만기 때 이거 반납하는 거야 뭐 렌트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금이 가장 중요하다. 할부, 렌트, 리스 요 세 가지 중에서 리스가 월 나가는 돈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비싸도 월 지금 하나하나씩 내는 월 지출 금액이 가장 적다. 그러니까 렌트 번호판을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월 납입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요게 큰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렌트랑은 다르게 대출로 잡히죠. 이거는 뭐 할부도 똑같은데 대출로 잡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의는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은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깎아먹고 신용도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안 좋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렌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그 리스의 그 단점이죠. 단점이 장점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신용도랑 이제 상관없이 부채로 안 잡힌다.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죠. 요거 때문에 많이들 하십니다. 신용도 크게 상관없이 쓸 수 있고 내 차로 쓰면서도 부채로 안 잡히고 재산으로도 안 잡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건강보험료 상승도 있고 대출 한도 이런 거 안 잡히는 거 요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들 많죠. 뭐 아파트 대출이라든지 여러 좀 대출을 많이 쓰는데 내가 리스나 할부 같은 걸로 해서
내 대출 한도를 조금 깎아 먹으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차를 여러 대 굴려야 되는 이제 업체들 있죠. 그런 데서는 리스나 할부를 하게 되면은 이 대출 한도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리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하호 번호판 요게 조금 안 좋다, 요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죠. 제가 이 렌트 리스를 하면서 그 부자들은 어떻게 차를 사냐, 요 현금 할부 렌트 리스 중에선 리스가 가장 큽니다. 리스가 금리가 가장 비싼데 왜 리스로 많이 하냐, 요거는 이자가 비싸도 현금 일시불로 살 돈으로 다른 데를 좀 굴립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는 가장 비싸지만 이 돈으로 현금 일시불로 내가 만약에 이 차를 1억짜리 차를 산다고 하면은 리스 같은 경우 월 납입금을 가장 줄여놓고, 월 납입금이 가장 줄이니까 당연히 굴릴 수 있는 돈이 더 크다는 소리죠. 이 굴릴 수 있는 돈을 크게 돌려놓고 무조건 리스가 이자가 다른 것보다 비싸긴 합니다. 근데 수익률이 더 크다면 그쪽으로 돈을 또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나는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자 5%인데 나는 5% 이상, 연 5% 이상 돈을 굴릴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일시불로 하시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이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많은 사업체를 돌리고 돈을 좀 돌릴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대출 이자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은 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종 같은 것만 봐도 1억 이상 넘어가는 수입차 비중 중에서 리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포르쉐 같은 이제 브랜드는 리스 비중이 당연히 높고, 근데 이거는 뭐 요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리스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조금 웃기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구매하는 사람이 이런 운영 능력이라든지 요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비싸도 걔네들은 바보라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자 계산할 줄 몰라서 그 현금으로 안 사고 리스로 살까, 뭐 이런 걸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사람들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렌트, 리스, 현금 할부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는 리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가 금리가 가장 높고 대신에 납입금은 매달 나가는 납입금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이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리스나 렌트로 하시면 되고, 난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일시불이나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도 약간 이제 금리가 좀 높아도 요걸 조금 잘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지금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